이제 무주택자랑 1주택자 분들이 지금 경매 시장에 완전 좋은 선물의 시기다, 최적화된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입찰가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1%만 내면 되니까 입찰가를 조금 더 높게 써도 금전적인 여유가 더 많이 생기고, 우리가 걱정할 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권리가 남아있는지 없는지의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고 친절하게, 메리테라의 친절한 부동산의 메리테라입니다. 경매에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맛동산에서 한번 질의응답 시간으로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를 한번 해볼 만한 시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누구에게 좀 유리할까요?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무주택자랑 1주택자 분들이 지금 경매 시장에 완전 좋은 선물의 시기다, 최적화된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취등록세 중과라는 세금 때문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세금을 12%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세금을 내고, 똑같은 집을 사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입찰가를 높게 못 쓰게 돼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많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입찰가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세금을 낼 부분을 훨씬, 다주택자는 그걸 낼 걸 감안해서 입찰가를 낮게 쓸 수밖에 없는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1%만 내면 되니까 입찰가를 조금 더 높게 써도 금전적인 여유가 더 많이 생기고 낙찰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금액을 조금 높였어도 그만큼 손해를 덜 볼 수 있고, 낙찰 확률도 훨씬 높아지는 거죠. 폐차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낙찰이 되면 내가 그만큼 그 물건을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냐 없냐가 판이하게 갈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지금 변수를 다 빼고 심플하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복잡한 관계는 우리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 박님에게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텍스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방세 미리 계산이라는 요 탭이 있는데, 여기 가서 취득세 부동산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상취득 농지외잖아요. 농지외다. 그래서 표준액 장도를 우리가 5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거래 유형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해당 없으므로 비조정 지역으로 할게요. 그리고 중과 제외가, 무주택자랑 1주택자는 중과 제외에 들어가는 거예요. 2주택자, 3주택자부터는 이제 조정에 들어가면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과 제외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세액을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5억짜리 집을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550만 원을 취득세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5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제 2주택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2주택자도 비조정까지는 5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으로 가면 이제 비싸지겠죠. 그럼 조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해당으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4,200만 원으로 금방 올라가죠. 550에서 4,200이 되는 거예요. 조정 지역은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 지역에 만약에 2주택 이상인 분들이 낙찰을 받았다. 4,200만 원을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무주택자, 1주택자는 550만 원 취득세고, 2주택자 조정 지역에 한다고 하면 4,200만 원이니까 여기서 벌써 500과 4,200이면 3,500만 원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만큼 입찰가를 조금 더 높였어도 여유가 있는 거고, 그만큼의 싸게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확 오죠, 숫자로 보니까. 근데 이거를 다시 조정 대상 지역을 비조정으로 바꾸고 3주택자부터 바꾸면 4,200만 원 똑같이,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6,20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세금이 엄청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1, 200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몇 천만 원 차이 나니까 그만큼 요만큼 이 몇 천만 원 내가 훨씬 이득인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낙찰받을 물건이 이제 5억 원일 때, 근데 여러분들에게 심플하게 이해하기 쉽게 비조정 지역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무주택자 1주택자까지는 1%, 2주택까지는 1%예요. 그러면 550만 원이고 3주택부터는 8% 취득세율이, 그래서 4,200, 4주택 이상부터는 12%라서 6,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 기준으로 하는데, 내가 조정지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거나 뭐 이런 다양한 사례를 넣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보여드린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거나 우리 제네시스 박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랑 뭐 1주택자가 유리할 것 같은데 아마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돈이 많지 않겠죠? 그러면은 경매로 낙찰받을 때도 그 주택담보대출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을 조금 받냐 많이 받냐는 결국 본인의 DSR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DSR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낙찰을 받던 일반 매매를 하던 똑같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경매로 진행했을 때 좀 좋은 거는 내가 미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건 번호만 부르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DSR이나 보유주택수를 물론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낙찰이 되면 KB 부동산 시세랑 그 낙찰가 중 더 낮은 한도가 나오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오고요. 사실상 큰 차이 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대출 나오는 걸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을 게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빌라로 낙찰을 받는 경우는 KB 부동산 시세가 없어요, 빌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감정평가서를 보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에 맞는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서 자체가 은행의 눈치를 봐서 감정평가 금액을 그렇게 높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법원에서 빌라를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감정평가를 너무 낮게 해버리면 낙찰가가 너무 낮아지니까 이러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감정평가서는 빌라의 가격을 또 너무 다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좀 높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면 그 감정평가서가 그 감정가를 해놓은 걸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나와 있어서 평가하기도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빌라는 조금 더 대출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이라는 어떤 리스크를 지는 거라서 대출을 덜 해줄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네요. 전혀 아니고, 약간 경매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서 사장님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만, 경매는 법원이 그 중개사 역할을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중개사 사무소의 사장님은 우리한테 돈을 받으니까 친절하고 또 편하게 얘기를 해주지만, 법원은 법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한테 조금 덜 친절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 신혼부부들이나 1인 가구들이 살만한 지역에 멀쩡한 상태의 경매 물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편견이신데,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를 해서 사는 집이랑 경매를 통해서 사는 집이랑 똑같아요, 거의. 근데 빌라의 반지하라던가 뭔가 문제가 있는 쓰레기 더미에 있는 이런 집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 드라마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고, 주변에서 이제 경매 낙찰 받으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도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그런 집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임장을 가서 물건 임장을 해요. 그래서 벨을 누르고 안에 내부를 확인하고 입찰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럴 걸 미리 확인해서 그런 집은 피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걱정할 건 등기부등본상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권리가 남아있는지 없는지의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가격조사, 내가 제대로 가격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득이 있게 낙찰을 받느냐, 이 두 가지만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권리상의 문제라 하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한가요, 일반인들도? 일반인도 조금만 배우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매 유료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내고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집을 한 개 낙찰받고 싶다 그러면 한 달만 그걸 이용해서 한 달 이용권만 끊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용권만 끊어서 쓰면 거기서 권리 분석을 쫙 다 해줘요. 근데 그걸 또 믿으면 안 되는 게 밑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면책 조건이 붙는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제대로 분석을 해서 올려놓은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정도의 그 지식은 내가 배우고 나서 그 정보지를 활용하면 이제 리스크가 없겠죠.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셔가지고요. 그거를 그 등기가 들어온 날짜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그게 없어지는 권리인지 없어지지 않는 권리인지 요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실 건가요? 요거는 경매 수업을 들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우선 변제권이라던가 뭐 이런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말소 권리 기준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설명할 때 좀 길고 이걸 용어를 설명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제 문제를 통해서 자, 이 날짜일 때 말소 권리 기준이 이럴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해야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를 배우는데 한 2시간? 정도만 하루 바짝 배우시면 요 권리관계상 이해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2시간 정도만 강의를 듣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만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듣다 보니까 내 편견이 좀 있었구나 싶어서 꽤나 괜찮은 물건을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막 그래서 충동적으로 막 또 경매에 뛰어들고 이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낙찰받았다. 그러면 원래 한 5억짜리 있는 집을 내가 10억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판사가 너 잘못 받았으니까 취하해 줄게 이렇게 안 해요. 법원은 본인의 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5억짜리 물건을 10억에 가져간 건 너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너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포기해서 낙찰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5억짜리 집을 10억에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경매 방법을 최소한 기본적인 건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경매도 마찬가지로 투자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 만능 열쇠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 주의해서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가격적인 안전성을 가져오려고 경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자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권리 분석하고 시세 분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쌓아가면서 준비를 하시고 한 번에 낙찰은 어려워요. 여러 번 패찰해서 감을 잡으신 다음에 적정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만 충분히 준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투자 방법이 경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공격적이거나 준비 없이 운에 기대서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바라고요. 친절한 부동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댓글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영상을 토대로 한번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